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작년에 별세하셨고 남은 가족으로는 저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상속 재산으로는 아파트와 토지가 있죠. 그런데 상속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부부의 공동 재산과 두 남매의 양육, 가사일, 그리고 15년 동안 시어머니 봉양한 일들을 주장하면서 상속 재산을 더 가져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셨고 어머니는 단지 3년간 회사에 다녔을 뿐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한 이후로도 줄곧 아버지가 모아두신 자금이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제 여동생은 장남인 제가 아버지 생전에 더 받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전에 저에게 특별한 재산을 증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아버지에게 매월 용돈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아버지 사망 이후에 어머니가 전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 간의 분쟁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상속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법적 절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서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네.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에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유효하게 성립된 선행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상속인과 그 법정 상속 지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피상속인은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사연자분과 여동생이 1순위가 됩니다. 네. 동시에 민법 제100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사연자분의 어머니 역시 사연자분과 여동생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네. 또 법정 상속분을 함께 따져본다면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인 어머니의 경우 그 법정 상속분은 7분의 3 지분, 사연자분과 여동생은 각 7분의 2 지분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상속인은 자녀 2명 그리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
자녀들은 다 1대1의 상속 지분이 있고 어머니의 경우 이제 1에서 0.5할 가산한 1.5분의 상속 지분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네,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래 인정되는 법적 상속분을 수정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먼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산정해서 고려하여 해당 기여분만큼 상속인의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분의 인정을 통해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고 있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해당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 지분에 따라 법적 상속분액을 산정한 후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의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액의 기여분을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 재산에서 떼어내서 네. 이 사람 몫으로 정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제 또 상속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머니의 기여분 현재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네. 실무상으로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통상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병합해서 한 번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연의 경우 우리 어머니는 상당한 기간 아버지와 동거를 하면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일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별다른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의 동거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반적인 간호의 형태로 아버지를 돌봐온 것만으로는 통상적인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 의무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부양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혼인 기간 중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수령한 월급으로 거의 생활을 하셨고 이후로도 아버지의 공무원 연금 등으로 생활하셨던 반면 어머니는 실제로 소득활동을 그만둔 지 오래라고 하시니 사실상 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부양 같은 경우에도 시어머니 부양이나 여기 자녀의 양육 또 요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며느리이자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여동생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수익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특별수익이라고 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이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해당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통상 다액의 혼수자금 또는 고가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등 일반적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이제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 돈까지 다 포함해서 상속재산 계산할 때 이제 넣게 되고 이 아들이 받을 목 중에 미리 받아간 거는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이 받아갈 것이 있으면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아버지에게 꾸준히 용돈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기여도에 반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성년인 자녀가 부양 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 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아버지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지급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받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속재산 중에 어머니가 모두 취득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 수익
이거는 어떻게 분할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네, 우리 법원은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즉 우리 사안의 경우 부동산 차임 같은 부분에서는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망인에게 귀속돼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속 개시 이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상속재산으로 평가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속과 관련해서 가족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과 여동생이 1순위가 되고 어머니도 동순위로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요. 상속분의 경우는 어머니는 7분의 3 그리고 사연자분과 여동생, 자녀분들은 각각 7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현재 자신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지만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여동생이 지적한 사연자분의 특별 수익은 여동생분의 막연한 추측일 뿐 별도로 증여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 사연자분이 아버지에게 드린 용돈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그것 또한 기여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폭력 조직 수노아가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수노아파 조직원에 가입한 MZ세대 일부 조직원들을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얼마 전에 법원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판부가 이 조직원들에게 선처를 한 이유는 뭘까요? 판결을 받은 MZ세대 조직원들은 함께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해당 폭력 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서 수노아파 가입 혐의 등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날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은 모두 청년 남성이었습니다. 지난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 군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가정에서 육아 중인 조직원도 있었고요. 일부 조직원들은 수년 전에 수노아파를 탈퇴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노아파의 가입을 권유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17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3개월로 짧고 범죄 전력이 없이 생업에 종사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고요. 가입 시기가 오래돼서 공소시효가 지난 1명은 면소, 그러니까 기소 면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 가입은 그 자체로 사회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인생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선처한 것이니 명심하고 가족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As Long As You Love M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